2019 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네 번째 경기 정관장 황진단과 홈앤쇼핑의 경기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낮에 정말 중요한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최정 선수가 국릉산 병성배 결승전을 치렀는데요. 네, 중국의 신예 병기 저홍희 선수에게 아주 난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수익기로 제압을 하면서 최정 선수가 역시나 세계 여자 바둑 퀸임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느라 저희가 바둑리그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관장 황진단과 홈앤쇼핑이 만나게 됐는데요. 과연 오더는 어떻게 짜였을까요? 순위표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홈앤쇼핑은 첫 대결을 패배한 이후에 2연승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정관장 황진단은 시작은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 좀 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3연패 정관장 황진단과 2연승의 홈앤쇼핑이 만나기 때문에 최근 기세로만 본다면 상당히 분위기 차이가 있는 두 팀의 만남인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이 전체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승팀도 전패팀도 없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도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더 과연 어떻게 짜였을까요? 일국 장고 대결에서는 이창호 선수와 김창훈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두 선수 상대 전적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될 정도로 없습니다. 첫 만남이고요. 김창훈 선수는 바둑리그 데뷔전인데 전설 이창호 구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국에서는 이동훈 선수와 한태희 선수가 만났고요. 이번 시즌 한태희 선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가 지금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상대하는 선수들도 만만치 않았고 그 대국 내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가장 핫한 선수 중 한 명이고요. 이동훈 선수는 이제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승 2패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삼국 속기 대결에서는 박진솔, 한승주 선수의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요. 두 선수 같은 팀에서 올해 또 한솥밥을 먹었거든요. 네, 한승주 선수가 3년간 정관장 황진단 팀에 있다가 이번 시즌 홈앤쇼핑 팀으로 이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고요. 지난 3년간 이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 한승주 선수가 항상 자기 목 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친정팀을 상대로 한 오늘 대결이 더욱더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자, 사국에서는 윤찬희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김명훈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기세로 봐도 김명훈 선수가 랭킹도 높고 그리고 김명훈 선수가 2승 1패, 윤찬희 선수는 1승 3패를 기록 중인데요. 윤찬희 선수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윤찬희 선수의 3패 중 대부분 이제 주장과의 대결이었고 반지패도 많았고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국에서는 오지명, 진시영 선수와 일지명, 이영구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이영구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랭킹, 상대 전적, 올 시즌 전적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데요. 진시영 선수 하면 일단 바둑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이고 또 종종 강자로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진시영 선수의 이 전투적인 본능이 중반에 잘 발휘가 된다면 이 대결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팀 선수들 간의 상대 전적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영 선수와 이영구 선수가 가장 많은 대국을 치르기는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5번의 만남이 가장 많은 대국수인데 상대 전적은 2대3으로 팽팽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명훈 선수의 3대1 전적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상대 전적은 팽팽합니다. 자, 오늘 대결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대결이라면 과연 좀 어느 대국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저는 5판의 대국에 전부 눈길이 가서요. 한 판에 집중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 대국 내용으로 본다면 일단은 박진솔 선수와 한승주 선수가 어떤 일반적인 기풍이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대결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가 상대 전적은 또 1대1로 팽팽해요. 네. 그런데 또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이 이제 마지막 만남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남이고 상대 전적도 팽팽하고 여러 면에서 박빙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랭킹 면에서는 박진솔 선수가 14위로 35위의 한승주 선수보다는 한참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 정관장 황진단과 홈앤쇼핑이 5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팀 컬러를 자랑하는 두 팀, 홈앤쇼핑과 정관장 황진단이 5라운드 네 번째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예정대로 6시 30분에 3국 속기 대결은 속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국 장고 대결. 김창우 선수는 바둑리그 데뷔 무대를 이창호 선수와 만나게 됐어요. 네, 전설과 만나게 되었고요. 많은 긴장을 했기 때문일까요? 현재 제한 시간을 이미 모두 사용을 하고 초읽기에 몰린 상태이고요. 이창호 구단은 54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국 장고 대결 한태희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 랭킹이나 커리어로 봤을 때는 이동훈 선수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최근에 이 기세로 본다면 한태희 선수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네. 분명 이 홈앤 쇼핑 팀에서도 이 판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태희 선수의 표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비장한데요. 모두 눈길이 가지만 또 가장 눈길이 가는 대결이죠. 3국입니다. 박진솔 선수와 한승주 선수가 만났는데요. 재미있는 바둑을 보여주는 두 선수가 만났고요. 자기만의 색깔을 그대로 표출을 시켰을지 대국 내용이 궁금합니다. 박진솔 선수 인상을 탁 쓰고 있는 모습이 또 인상적입니다. 네, 항상 바둑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올 시즌은 좀 출발은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국 내용 면에서도 조금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국 내용이 많습니다. 한승주 선수 이번 시즌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10월 랭킹 3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보이는데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가장 마지막 대결이었던 조한승 선수와의 대결에서 전혀 힘도 쓰지 못하고 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팀에서도 또 본인으로서도 약간의 그 분위기 반전이 좀 발휘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네, 김대용 심판위원이 들어와서 네. 돌통에 상대의 돌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정정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종종 저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승주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고요. 저희는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화점으로 출발을 했고요. 양쪽을 모두 걸친 이후에 이쪽을 이제 날일자로 두는 수가 최근에 유행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결에서는 이곳을 눈목자로 두었습니다. 좀 더 넓게 벌려뒀네요. 네, 이 수는 전성기 유창혁 구단이 아주 애용했던 그런 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범하게 걸치고 3-3을 들어가서 이런 진행이었고요. 이 포석이 나왔을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3-3을 들어가고 나서 흙이 실전은 날일자로 두었습니다만 여기를 붙이고 젖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에도 그렇고 실전처럼 진행이 됐을 때도 그렇고요. 백은 여기로 들어가는 수가 박정환 구단이 아주 좋아하던 네. 상변에서의 침투 수법입니다. 근데 하변의 모양에 저는 일단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이 눈목자나 이 날일자는 일단 인공지능이 별로 추천하는 수법이 아닙니다. 한승주 선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단 안 두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또 자신의 강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네, 색깔이 뚜렷합니다. 백이 꽤 좋은 모양을 갖출 수가 있게 됐네요. 방금 전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젖힌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냥 뒤로 이어서 받으면 흙도 받질 않습니다. 이쪽 부분으로 파고든 다음에 나중에 백이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치받아서 받아두면 그만입니다. 네. 그래서 백이 먼저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치받으면 호구를 치고 만약 한 점을 끊어 잡으면 그 틈을 타서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먼저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약점을 선수로 커버를 했죠. 네. 익혀두면 좋을 만한 수 같아 보입니다. 네. 자, 흙은 치받아서 받아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좋은 모양을 갖출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여기를 한 칸을 띄었고요. 하나 들여다보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이 부분을 서로 일단 한 템포 쉬고 나서 그 다음에 3-3을 들어갔습니다. 3-3을 들어가는 것과 붙이고 젖히는 수 두 가지 수법 모두 있습니다. 바둑리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는 그런 포석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강승민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바둑에서 이렇게 똑같이 상변 형태가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한승주 선수는 붙여가는 수보다는 3-3 침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뒤에서 좀 더 확실하게 살아두는 수고요. 그러자 우하기를 걸치고 날일자로 압박하니까 여기를 두었습니다. 이 수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수이긴 한데요. 이해하고 두기는 좀 어려운 수입니다만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에서 하나만 교환할 때도 이곳을 교환을 시켜놓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환 자체만으로 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네. 제가 실전에 대국을 한다면 저는 저 교환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박진솔 선수는 이해를 한 것 같고요. 네, 박진솔 선수는 거침없이 교환을 해뒀습니다. 그 교환을 하고 나서 미니까 여기를 단수 쳐서 이제 상변의 모양을 약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당장 어떤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형태가 이렇게 되면 여기를 끼워서 안정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그냥 가만히 한 칸을 띄어서 둔다거나 했을 때에도 안쪽으로 받아야 되고 이쪽 부분이 좀 공격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몰아침을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지켜두는 의미가 이 단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둬서 붙여서 좌변 쪽을 깨 들어가는 굉장히 큰 자리를 두었고요. 30초. 3-3을 두니까 여기서 또 한승주 선수다운 독특한 수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뒀습니다. 아래쪽이 아니고요. 네, 보통 한 칸 아래로 갈 확률이 높은데 한 칸 높게 뒀고요. 박진솔 선수가 이쪽으로 삭감을 가자 이번에 가르고 나갔고 박진솔 선수도 여기서는 타이트하게 이제 실리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붙이고 이렇게 두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네. 그냥 평범하게 한 칸을 띄어 들어가 보면요.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흙에 걸리고 이렇게 한 칸을 띄면 베개 형태가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전은 30초. 하나, 둘,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다섯, 갈라지게 되는데 일곱, 하나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붙여두고 열. 여기를 붙이고 내려서니까 하변을 좀 더 좋은 자세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곳을 붙이고 밀고 이을 때 붙이고 이렇게 혹으로 붙인 데까지 실전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주 선수와 박진솔 선수. 두 선수 간의 세 번째 대결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가 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득을 보려고 한다고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실리로 최대한 하변을 깨면서 저곳을 좀 공격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부분을 흙이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한 점을 살려야 합니다. 이쪽을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호구 칠 수도 있고 둘, 하나, 살려서 둘, 셋, 넷,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여섯. 나중에 이 두 점을 살리면서 이도를 공격을 가면 흑돌도 꽤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도 조금 더 좀 비틀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먼저 물어봤어요. 네. 두 점 살리기를 백에게 좀 강요를 하는 의미일까요? 이곳을 먼저 교환을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이 두 점을 좀 더 가볍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뒀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은 두 점을 버렸을 때 아까보다는 이 흙에 악수 교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두 점의 가치가 있다 보고 살렸습니다. 마음껏 내려놓고 싸우겠다는 박진솔 선수. 이번 시즌 내려놓고 싸우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너무 내려놨죠. 이제 박진솔 그럴까요? 선수가 다시 좀 더 본연의 모습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반면 한승주 선수, 하나, 박정상 해설위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네, 그 출사표죠. 네. 달라. 그렇습니다. 일곱, 네. 좀 늘- 달라지겠다는 의미일까요? 그 아이돌 가수의 노래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왠지 아이돌 노래와는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자, 오랫동안 또 3년간 같은 팀에 몸을 담았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같은 팀으로서 서로의 승리를 셋, 바랬던 사이인데 다섯, 이제는 서로 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것도 느낌이 묘할 것 같습니다. 자, 마주 앉아 있는 두 선수 또 대국장의 공기가 궁금하네요. 그래도 뭐 바둑판 앞에서는 사실 양보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대국 내용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박진솔 선수는 지난 1라운드 승리를 거둔 이후 4라운드까지 좀 연패를 당했습니다. 좀 살펴보니까요, 이 박진솔 선수의 개인 성적이 정관장 황진단 팀의 승패와 또 직결이 됐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정관장 황진단 팀이 현재까지는 약간 부진에 빠져있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의 그 이기고 지는 패턴이 약간 아쉬운 것도 사실이고요. 박진솔 선수가 특히나 좀 아쉬웠던 대국이 그 박승화 선수였나요? 대역전패를 한번 당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바둑을 만약 이겼다면 그 뒤에 바둑들의 내용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패배였고요. 그 패배 이후에 뭔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박진솔 선수를 보면 또 연승을 해 나갈 때는 거침없이 이어 나가고요. 여덟, 반면 또 한 번 흐름이 꺾이면 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 기세를 타는 타입이긴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예로 이 선수가 던지는 타이밍이 조금 빨라요. 자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포기하는 타이밍이 빠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제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도 박진솔 선수가 빨리 살아나는 게 정관장 황진단 팀의 어떤 명운을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그런데 박진솔 선수가요, 지금 넷, 막아가질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끊어가는 선택을 했어요. 말이 나왔네요. 지금 두 대국제의 어떤 기세 싸움인데요. 묘합니다. 흑이 여기를 먼저 호구 쳤다면 이렇게 반발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수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요. 실전은 그 교환이 있으니까 오히려 반발을 들어갔습니다. 반발을 하고 여기 내려서면서 지금 이쪽으로 살려 나오는 것은 백이 여기를 넘어가면 이 흑돌이 안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양이 깨졌지만 아래쪽에 흑 두 점을 잡아서 집으로 비슷하고 오히려 이 백도를 안정시켰다. 이게 박진솔 선수의 의도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대신 한승주 선수도 백진영을 뚫어갈 수 있게 됐고요. 백이 실리는 좀 차지를 하기는 했지만 좌측의 백돌은 괜찮을까요? 뭐 크게 공격당할 돌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다가선다고 하더라도 백이 중앙 쪽으로 나간다면 이 부분에 있는 흑돌도 지금은 곤마의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나가는 자세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바둑 격언 중에 하나가 곤마는 동행하라라는 격언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백돌은 나가면서 이 아래쪽 돌들과 계속 동행하면서 나간다면 하나, 외롭지 않습니다. 둘, 셋, 넷, 자,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박진솔 선수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 두 번 남았습니다. 확실히 이 한승주 선수가 좀 독특한 그런 반면 운영을 보여주긴 했는데 박진솔 선수가 이 부분에서 흑의 모양을 깨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흑의 모양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의 진행은 백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박진솔 선수가 좀 흐름을 타는 듯한 기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한승주 선수도 보면 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둑이 풀리지 않으면 좀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전 라운드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한승주 선수가 그 조한승 선수와 대결을 펼쳤을 때 한승주 선수는 자신의 그 전투적인 기풍 그대로 계속해서 상대에게 좀 잽을 날렸습니다. 근데 상대가 그것을 그냥 유연하게 비켜나니까 거기서부터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반 이후에는 아예 그냥 힘을 쓰지 못한 그런 한판의 바둑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그래프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서로 당연한 수를 두고 나서 오히려 흑이 돋는데 흑의 승률이 올라간 것은 그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약간 인공지능 그래프가 이상하고요. 네, 그렇죠. 제가 이런 설을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홈앤 쇼핑 팀의 유니폼이 줄무늬 유니폼 아닙니까? 그래서 네. 착점을 할 때 이제 이것을 바둑판의 그 줄과 혼동을 해서 인공지능이 인식을 잘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혼동이 나왔네요. 자, 다시 그래프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좀 홈앤쇼핑 팀의 유니폼은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프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일단 중앙 쪽으로 씌우겠죠. 이 부분으로 뭔가 덮어 씌우지 않으면 그쪽부터입니까? 이곳이 이제 쌍방간의 호처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백을 다른 좀 곳으로 차단하는 향하네요. 의미일까요? 일단은 이쪽 부분에 한 점을 끊는 수 자체가 이 흑돌에게 도움을 주면서 뭐 집으로도 꽤 괜찮은 자리다 이런 판단일 텐데요. 그래도 역시나 흐름은 박진솔 선수 쪽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둘, 셋, 앞서 호철하고 짚어주셨던 그 자리 가는 것이 아닐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쪽을 흙이 덮어 씌웠다면 백이 타겟을 하고 흙이 뭐 다른 곳을 손을 돌릴 수도 있었죠. 이 자리가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갔기 때문에 백이 이런 데를 두는 것도 물론 이제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아예 그냥 다른 큰 곳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좌변을 백이 호구를 쳤고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약간 궁금한데요. 여기를 이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홉.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몰고 끊을 때 다시 따내고 이으면 이렇게 단수 치고 역시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넘고 두겠다는 뜻인데요. 자연스럽게 이 백돌의 근거를 확보를 하면서 이제 흑돌을 중앙으로 내모는 네.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 형태가 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팩감이잖아요. 네. 흑이 팩감 사용하면 어떨까요? 여기를 두고 여기 끊고 따냈을 때 이때가 이제 팩감을 사용할 타이밍이죠. 근데 여기 붙이는 수는 너무 악수 같고요. 백돌이 여기 오면 이쪽 비막 끝내기가 생기니까 둘, 하나, 둔다면 여기 먹여치지 않을까 싶고요. 따내고 여기를 따냈을 때 백도 이런데 이제 팩감을 사용을 하면 흑이 해소하고 백이 끊는 것은 백의 실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받아주고 따낼 때 또 이런 데를 사용하는 것은 일단 집으로 좀 손해인데다가 따내면 백이 여기까지도 지금 팩감이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진행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백도 절대 팩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꽤 있군요. 네. 혹시 지금 들여다본 수가 팩감을 없애는 수인가요? 그런 의미가 또 있을까요? 확실치는 않은데요. 묘한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저 인공지능 그래프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 받아줬습니다. 한승준 선수 정말 패 결행하는 것 아닐까요? 뭔가 지금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팩감 관계만 확실하다면 뭔가 갈 것 같은데요. 자체를 역시 갑니다. 걸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붙이는 팩감이 좀 더 좋네요. 여기를 팩감을 붙여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연타를 해도 아래쪽에 백돌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팩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여다본 수를 미리 결행을 해놔서 백이 이렇게 팩감을 사용하면 받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받으면서 대학수 팩감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본 타이밍은 괜찮았습니다. 30초. 그 자리 역시 사용합니다. 백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 두고 여기 두고 만약 받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나서 끊으면 그때는 이렇게 마늘모가 아니라 여기 젖히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삶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렇게 좀 더 좋은 자세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따고 하나, 이쪽을 두면 이 자체가 워낙 큰 데다가 네. 여기를 뒀을 때에도 흙은 여차하면 오히려 아래쪽으로 둬서 이 백도를 내모는 작전까지도 있기 때문에 바둑의 백이 좀 피곤해집니다. 이런 데를 노리면서 이쪽을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자,
박진솔 선수 이 패감은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뭔가 애초에 여기 호구 쳤을 때에는 이런 패는 웬만하면 이제 흑이 양보할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백이 성공을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흑의 패감은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백에게는 지금 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패감 사용을 한 뒤 패를 따냈고요. 백도 양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호구 치고 이렇게 단수 쳐봤는데 뒤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애초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사용할 수 있는 패감 찾아봐야겠는데요. 뭐 어쩔 수 없다면 이어야겠죠. 그냥 잊고 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네. 셋, 일단 패감 사용하고요. 근데 패감 확실한가요? 확실한 패감이 아닌가요? 여기 두고 지금 박진솔 선수가 이렇게 붙인다는 뜻이었을 텐데요. 이게 붙였을 때 여기 이으면 여기 끊고 지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으면 여기 끊는다는 뜻인데 이게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이 타이밍에 흑이 여기를 밀어갑니다. 해서 갑니다. 셋, 여기를 밀면 백이 이 두 점을 살리면 그 교환만으로 아까랑 달리 여기 끊는 수가 없어요.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끊는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 교환을 해두면 끊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한승주 선수가 아예 패를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네, 정확한 선택인 것 같고요.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두면 백이 흑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뭐 이런 데를 젖혀야 되는데 이쪽을 젖혀서 이 두 점을 쟁취하면서 살면 조, 하나, 둘, 흑은 쉽게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건 박진솔 선수가 좀 경솔한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박진솔 선수가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런 빵따냄을 주면서 사실상 거의 허패감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에 좋았던 백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흐름은 흑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자, 백이 분명 주도권을 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한순간의 판단으로 형세는 뒤바뀌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어떻게 여섯, 해야 할까요? 이거는 백이 진짜 이상하네요. 네,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봐도 백 이상합니다. 좌변에서 흑이 두 번이나 빵따냄을 했잖아요. 네. 그동안 백이 크게 얻은 것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수마저 된다면 백은 진짜 난리 납니다. 혹시 2단 젖히는 맞습니다. 수인가요? 예. 지금 이쪽을 잇고 이렇게 살아도 백이 크게 당했습니다. 뭐 넘어가진 못했지만 안에서 살면 여기 빵따냄이 워낙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여기를 젖혀서 나가면 끊고 이쪽을 이으면 여기까지 늘어서 이 두 점을 쟁취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이건 정말 집으로도 난리 났습니다. 네. 30초. 하나, 저 어느덧 셋, 그래프는 까맣게 뒤덮였습니다. 지금 박진솔 선수가 좀 꽤 괴로워하고 있어요. 확실히 최근에 박진솔 선수가 뭔가 좀 안 좋아요. 예,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젖히는 수 되는 것 같은데요. 끊고 이쪽을 잡으면 여기를 끊고 따내면 여기를 뚫어서 안에서 백이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흑돌과의 수상전인데 수상전으로 갔을 때에는 백이 좋은 변화가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젖히는 수 가나요? 일곱, 네, 갔죠. 백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젖히는 수까지 성립이 된다고 한승주 선수 판단했습니다. 박진솔 선수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한순간의 판단으로 형세를 그르치게 됐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홈맨 쇼핑의 경기 잠시 후 이어드립니다.
지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상반된 행보를 보여온 두 팀이 만났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그리고 홈앤쇼핑이 만났는데요. 박진솔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결 오늘 가장 중요한 판이 아닐까 예상이 됐는데요. 초반부터 해가 일어나면서 꽤 복잡한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자, 1구 이창호 선수와 김창훈 선수의 대결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함께 결과 확인해 보시죠. 네, 바둑이 단면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귀 장면이고요. 이창호 구단이 웬만하면 화를 내는 기풍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바둑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이창호 구단의 색깔인데 그 돌부처가 화를 내서 하변 쪽에 있는 흑대마를 함몰시켰습니다. 이 대마 전부가요. 네, 그 대마가 전부 이창호 구단의 공격에 잡히면서 김창훈 선수가 돌을 거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모양을 잡는 방법에 대해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지금 하변에서 그 최대 승부처였던 곳을 짚어보고 있고요.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창호 선수가 대마 잡는 모습은 흔한 풍경은 아니거든요. 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정신적 지주 또 이창호 선수가 가장 먼저 승점을 보탭니다. 김창훈 선수가 오늘이 바둑리그 첫 데뷔 무대였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난 것 같아요. 네. 중반에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강인한 힘을 보여주는 바둑은 흔치 않았는데 대마를 잡으면서 통쾌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먼저 승점을 추가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국도 바로 승부가 났다고 해요. 네. 동시에 1국과 2국이 끝나는 모습은 보기 드문데요. 지금 두 대국자도 복귀 중입니다. 한태희 선수와 이동훈 선수. 아직 저희는 결과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둑도 끝이 났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뒀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와 한태희 선수. 두 선수 간의 오늘 네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네, 지금 복귀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 바둑도 여기서부터 한참 더 수순이 이어졌습니다만 그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다른 변화가 없었을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잠깐 그래프를 살펴봤었는데 한태희 선수가 출발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이동훈 선수의 승리네요. 올 시즌 또 장고대국에서 연전 연승을 거둬온 한태희 선수인데요. 확실히 뭐 이동훈 선수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좀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역시 이동훈은 이동훈입니다. 자, 이번 시즌 1승 2패를 거두고 있던 이동훈 선수. 자,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1승을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각자 1시간이 주어지는 제한 시간이었는데 지금 2시간 30분이 채 되지 않아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 꽤 이른 종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장고대국의 이 가장 강점이 있는 팀이 어느 팀일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정관장 황진단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일단 장고 자원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등판을 한 이창호 구단과 이동훈 구단 역시나 장고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윤찬희 선수나 진시영 선수도 장고로 나왔을 때 별로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4경기에서 정관장 황진단이 장고대국에서의 성적이 2승 6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뭐 팀 전체적으로 부진했기도 했고 또 장고대국으로 나왔던 선수들이 사실 이창호 선수도 오늘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간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창호 선수가 가장 먼저 승점을 알렸고요. 자, 이어서 오늘 또 이동훈 선수까지도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한태희 선수 올 시즌 첫 패배입니다. 네, 한태희 선수가 3연승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연승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패배를 당했고요. 역시 아까 복귀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얼굴에서도 아쉬움이 묻어나는데요. 올 시즌 좀 부진한 출발을 보이기는 했지만 역시 이동훈은 이동훈입니다. 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중반 이후에는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장고대국 두 판이 좀 이르게 종국을 맞았고요. 정관장 황진단이 단숨에 2점을 쓸어 담습니다. 한국 박진솔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결도 지금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좀 때이르게 승부가 나고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이 좌귀에서는 꽤 큰 성공을 거뒀었는데요. 네. 그 초반 반면 운영에서도 박진솔 선수가 유리하게 가져갔고 그리고 중반까지도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그 중반에서 박진솔 선수가 의욕적으로 스타트를 끊었던 바로 여기 호구 치고 단수 치는 데부터 해서 갑자기 이상 기류가 잡히더니 거기서 이제 냉정하게 뒤로 후퇴를 했어야 합니다만 후퇴하는 순간 애초에 자신의 작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퇴를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반발을 하다가 허패감이 나오면서 한승주 선수의 이 정확한 응수에 의해서 지금은 백이 굉장히 좀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정관장 황진단이 장고대국을 모두 승리하기는 했지만요. 만약 이 삼국 속기 대결을 진다면 또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개각을 해보죠. 지금 사석이 한승주 선수가 4개 그리고 박진솔 선수가 3개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흑이 하나가 많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세어보면요. 상면에서도 한 차례 또 패 공방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백집이 여기 다 난다고 쳤을 때 흑이 여기 한 점을 잡은 만큼 좋습니다. 덤을 제하고도 딱 집이 비슷했었는데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흑집이 늘어나는 만큼 좋습니다. 그럼 한 10집은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박진솔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기 한 점을 살리면서 이 흑도를 좀 쫓아간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변수는 좀 있습니다만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서는 확실히 한승주 선수 쪽이 꽤나 좋은 상황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한 점이 101점이 잡힌 정도라고 하면 꽤 많이 나쁜 건가요? 네, 꽤 많이 나빠 보이네요. 제 느낌은 체감으로는 한 반면 12~13집? 그 정도는 흑이 그냥 좋아 보이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박진솔 선수도 좀 뒷심을 발휘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 흘러가서는 박진솔 선수가 안 된다는 걸 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변수를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박진솔 선수가 좀 자책을 하는 듯한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지나간 것은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네, 어쩔 수 없죠. 한승주 선수는 또 알기 쉽게 받아두었습니다. 백이 10집가량도 따라 붙어야 하는 형세라면 좀 추격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변 쪽이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보탠다면 백이 이제 이런 데를 늘어서 4점 끊는 걸 보고 흑이 약점을 지키면 이 정도로 이미 좀 이쪽 모양을 깼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부분에서 최대한 좀 버텨가야 이 바둑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늘고 지키면 여기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흑 모양이 못 살아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늘면서 다음에 끊는 것도 보고 있는다면 이제 추격을 좀 해보는 그런 작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도 왠지 이 손길이 향하는 방향이 좀 전에 보였거든요. 네. 왠지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 한승주 선수 하면 좀 반발을 잘하는 선수인데요. 한 칸이요? 그 수 변수 없나요? 한 칸 자체는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수가 약간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네, 지금 손이 가는 그쪽입니다. 흙이 한 칸 뛴다는 것은 여기 끊는 걸 노리는 것인데, 끊었을 때 여기를 먹여치고 단수 치면 흙이 공배 같은 자리를 끊었으니까 여기 8집짜리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이미 여기를 수를 내려갔을 때 흙수가 확 줄어들어 있습니다. 먹여치고 단수 치는 교환으로 인해서요. 그럼 이제 좌변 쪽의 맛이 조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때이르게 먼저 건드려 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약간 뒷맛 나쁜 자리이긴 합니다. 박진솔 선수가 7. 잠깐의 틈도 주지 않고 결행을 했어요. 네, 지금은 저곳이 아니라면 백에게 별로 승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버텨가고 있고요. 자, 백은 뒷맛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흙이 2점을 잡게 된다면 이 자체 수상전으로는 백이 좀 어려운 거죠. 네, 좀 불리합니다. 근데 이쪽을 놓고 따내게 하면서 이 뒤쪽에 있는 흙 4점만 잡을 수 있다면 10초. 박진솔 선수는 그걸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셋. 쉽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를 백이 잡는 순간 이 한 칸이 조금 무의미해집니다. 뛰더라도 이쪽으로 뛰었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강하게 둘 필요가 없고요. 네. 네, 이 한 칸 뛰는 것은 끊는 것을 봤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흙도 좀 허무합니다. 그럼 백도 여기에서 먹여쳐서 물어보나요? 그 타이밍이 좀 애매합니다. 뭔가 여기서 수를 조금만 늘릴 수 있다면 일단 수를 늘리고는 싶은데요.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둘 때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수는 안 되네요. 여기를 잇고 둘, 이렇게 단수 치고 넷. 이렇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약간 늘어진 패 형태는 나오니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네.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이 단수 치고 백이 이으면 흙이 따내고 백이 따낼 때 흙이 뒤에서 몰면 이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두 수 늘어진 패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를 잡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어느 정도 해두고 나서 다시 이제 이쪽을 향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한승주 선수의 여기 한 칸은 5초. 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5, 6. 자, 박진솔 선수도 자, 흙에 아주 약간의 틈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승주 선수의 이 중앙 한 칸은 그냥 이어두는 편이 좀 안전했을까요? 이어두거나 아니면 한 칸을 뛴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쪽으로 두거나 그게 나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자, 백으로서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좀 잡아봐야 하는 형세입니다. 네, 지금 저런 데 두는 것도 계속 뭔가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내면 여기를 두겠다는 생각이네요. 여기 따내는 거야 뭐 패감을 사용하면서 좀 버티고요. 뭐 이쪽 네. 부분이라던가 최소한 여기는 흙이 따내고 나서 또 한 번 두더라도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애초에 흙집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른 데 두면 됩니다. 이게 흙이 최악의 상황이 나와서 패감이 부족해서 계속 이 패를 양보하다 보면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 두면 단수 치고 7, 이을 때 8. 먹여치고 그러면 다시 여기를 찝고 여기를 두고 이건 근데 제압하긴 제압하네요. 한 수 차이지만 제압했습니다. 패도 나지 않고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실전에도 입구자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갔네요. 그럼 이것으로 잡힌 걸까요? 백이 그렇다면 여기서 패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를 찝히는 순간 잡혔으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차피 이제 버릴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이수는 의도가 확실하네요. 버리겠다는 의도일까요? 네. 지금 박진솔 선수가 여기를 그냥 이으면 여차하면 흑이 여기를 두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막으면 그때 여기를 따서 여기를 이렇게 양패 형태로 만들면 백을 잡는 데는 좀 더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백은 이곳에서 수상전을 가려면 여기를 먼저 가야 합니다. 둘, 먼저 가고 막을 때 그때 여기를 둬야 돼요. 다섯, 여섯. 근데 여기를 두면 혹시 흑이 여기를 찝지 않을까 염려한 겁니다. 넘어가면 뒤에서 조여 붙이고 아, 있고 세 점을 흑이 제압하는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를 두고 여기를 찝는 순간 백은 이 교환을 한 찬스가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잊지 않고 따내니까요. 네. 박진솔 선수 날카롭네요. 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흑이 이렇게 잡는 모양이 나왔을 때 백의 이수와 흑의 이수의 교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 방금 전이었고요. 그 타이밍을 찾아갔습니다. 자, 교환을 시킨 이후 입구자로 흑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뒤에 103점만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좀 잡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넷, 잡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게 여섯, 집으로 너무 당해서요. 네. 아홉. 아, 그렇게 갑니까? 이거 뭐 엄청난 낙관인데요. 냉정한 판단일까요? 자, 한승주 선수 선택을 하는 순간 박진솔 선수를 한번 슥 쳐다봤거든요. 일단 집으로는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가 이제 집으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라면요. 여기 따내는 것도 이제 흙에 걸리고 마지막,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라면 둘, 여기 먹여치는 수에 대해서 흙이 따내고 이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충이 안 걸려요. 여기 네. 따내고 여기 따내고 다시 따낼 때 뒤에서 따내면 여기를 먹여쳐도 항상 이렇게 따내고 단수쳐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백돌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한 칸 뛴 수의 의미를 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 흑도를 요석이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집으로는 좀 손해를 보지만 두 텀을 좀 더 쌓아서 여기 끊는 것을 여전히 노리고 있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다운 그런 기풍입니다. 프로기사라면 특히 뭐 바둑리그를 뛰는 정도의 레벨이라면 뭐 형세 판단이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통은 좀 안전한 길을 찾아가서 집으로 이제 이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승주 선수는 워낙 전투 본능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유리한 상황에서도 뭐 집으로 손해 보지만 여기 끊는 걸 노리면서 이 전투로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하지만 한승주 선수가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 집으로는 많이 따라잡았어요. 네, 정말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차이가 꽤 많이 줄은 걸까요? 앞서 제가 계산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세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점을 잇고 뒤로 는다고 셌었는데요. 그때 흑집이 여기까지 18집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집. 한 덤 정도는 그냥 날아갔습니다. 30초. 그렇다면 앞서 좀 10집 이상의 차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네. 집으로는 얼추 해볼 만해 졌습니다. 네. 대신에 여기 끊어지는 것, 이 중앙에 2점, 타겟 여러 군데가 백이 넓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바둑은 흙이 꽤 좋습니다. 자, 이제 한승주 선수는 자, 공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백에 끊어지는 하나, 약점 그리고 셋, 또 백이 네. 이 하중앙 쪽에 늘어둔 곳도 여섯, 강해 보이진 않아요. 네. 여덟, 네, 지금 연장책을 사용을 하면서 다음 중앙 흑마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백은 그냥 이어두는 정도인가요? 왠지 여기 이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이으면 여기를 한 칸 띄고 이렇게 젖히고 이런 식으로 공략을 가면 이렇게 눌리는 자세가 된다면 왠지 백이 이대로 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백으로서는 마지막 자, 하나, 그보다는 좀 좋은 행마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끼우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약간 의외네요. 저는 이제 안 받고 버티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끼우는 것은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좀 더 좋은 자세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30초. 하나, 네, 붙이거나 뭐 날짜로 나왔을 때 셋, 이렇게 기대면서 가면 여기 뒤에 젖혀서 하는 반격과 봉쇄를 봤을 때 되게 좀 답답합니다. 일단 뭐 여기서 흑이 뭔가를 하지 못하면 집으로 많이 따라잡힌 상황이고 박진솔 선수도 한쪽은 연결시킨 채 최대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20여 수 분명 승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호구 왔고요. 네. 한승주 선수가 이 실리로 좀 손해보는 선택을 한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백도 꽤나 위험해 보이죠. 여기를 붙여서 나가면 젖히고 안쪽으로 늘면 이쪽을 젖혀서 공격을 들어가면 백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마 여기를 치받으면 박진솔 선수도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최대한 버티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데 급소를 치면서 중앙을 흑의 모양으로 제압을 하면 30초. 바둑은 흐름이 확실히 흑이 좋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히려 반대쪽으로 나갑니다. 계속 추격을 할 생각이죠. 살려줄 생각이 없는 건가요? 뭐 잡는 정도까지는 몰라도 쉽게 살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데를 백이 탈출을 할 때 계속 같이 나가다 보면 우측을 밀면서 다음 이런 데를 젖히는 걸 보게 되고요. 이쪽에 약간의 타격이라도 준다면 바둑은 흑승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진솔 선수도 이 알기 쉬운 행마보다는 좀 비틀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의 갈짓자 행마 같기도 합니다만 뭐 지금 상황이 일반적인 발상으로 바둑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한승주 선수 아직까지 좀 철기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섯, 이제 두 개가 남아 있고요. 일곱, 여덟, 확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런 쪽은 한승주 선수의 좀 전공 분야 아닌가요? 네, 전투에 있어서는 뭐 어떤 선수에게도 뒤처질 생각이 없는 선수가 바로 한승주 선수인데요. 아마 지금 흑이 뒀을 때 일감은 여기 아니면 여기 붙이는 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을 밀어간다면 백에게 반격만 안 당한다면 여기가 나쁜 수일 리는 없는데요. 혹시나 백이 여기를 반격을 해서 여기도 백이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둘, 밀어갑니다. 셋, 여기도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끊었을 때 혹시 흑돌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시간을 한번 사용하면서 짚어본 것 같고요. 네. 이상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끊는 수가 안 된다면 백은 행마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날짜 사이도 지켜야 되고 뭐 전체 백도를 연결도 시켜야 되고요. 여기 젖히는 것도 당하면 안 되고 백이 괴롭습니다. 마지막. 자, 백도 먼저 중앙 들여다봅니다. 흑은 이것까지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인가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수에 대해서는 안 받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연결하는 정도인가요?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나와 끊거나 그런 선택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두는 수는 셋, 제가 흑이라면 너무 떨릴 것 같은데요. 다섯, 이게 여섯,
다 잡은 고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 끊어서, 네, 그렇죠. 여기를 끊어서 지금 이쪽을 나오는 수는 안 됩니다. 백돌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 나가고 나서 아래쪽을 이렇게 이으면서 이 흑돌 2점이 잡히기 때문에 흑이 잘 안 되고요. 네. 굳이 지금 정도의 형세에서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승준 선수도 안전한 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에 끊어진 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흑도 끊어가는 수가 가능한 거죠. 네, 지금 끊으면 백돌을 잡을 수 있고요. 5, 6, 7. 그냥 끊어갔습니다. 네, 나가서 지키면 집이 꽤 붙었고 백은 여기를 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한번 형세를 보겠습니다. 자, 중앙 쪽 공방은 이 정도로 좀 일단락이 되는 듯 보이고요. 자, 과연 백이 형세를 좀 좁히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자, 한승주 선수가 지키고 보니까 이 부근의 흑 실리도 상당해 보입니다. 일단 흑집이 한 75 정도 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100에 걸리라고 보고 이렇게까지는 당한다고 봤고요. 100이 늘고 대략 이런 식으로 쳤을 때 75가 약간 두텁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박진솔 선수도 조금이라도 폭을 넓혀갑니다. 백은 한 63이나 64 정도 날 것 같은데요. 그럼 아까랑 별 차이가 없네요. 지금도 반면 12집, 11집, 12집일까요? 네. 네, 확실히 흑이 좋습니다. 셋, 꽤 많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한승준 선수가 형세는 지켜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백이 집으로 이득을 봤지만 그 과정에서 흑이 두텀을 얻고 이 백도를 공략하면서 이쪽에서 흑이 다시 이득을 봤습니다. 그 이해 득실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변화가 일어난 만큼 판은 좁혀졌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 본다면 변화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박진솔 선수도 가만히 앉아서 또 질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이바둑을 뒤집기 위해서는 뭐 이런 데 찝어서 원래는 흑이 여기가 붙여서 집이 늘어난다는 그런 여지도 볼 수 있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당할 게 아니라 이런 데를 찝어서 이런 데를 나가고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에 단수 치고 뭔가 하는 것도 뒷맛도 나쁘잖아요. 이쪽 연결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 엿보면서 흑 모양을 파괴해야 균형을 좀 맞추거나 판세를 좀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박진솔 선수가 일선으로 단수를 쳤어요. 저수는 집으로는 저수가 좀 더 낫네요. 아까 여기를 끊고 나서 이제 계산할 때는 여기를 그냥 두고 따는 정도로 계산했었는데요. 지금 여기를 단수 쳐서 따내면 여기를 늘고 막았을 때 아까보다 자세가 좋다라고 보고요. 넷, 왜냐하면 5, 6. 끊고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백이 여기를 이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지금 실전은 여기를 이었다면 끊고 단수 쳤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득입니다. 네. 자, 한승주 선수도 이어서 받아줬습니다. 이제 흑은 좀 부자 몸조심해야 하는 시점일까요? 네, 마지막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둘, 셋. 별로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박진솔 선수는 계속해서 또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 다음 수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결국 있고 단수 치고 따내고 여기를 눌러맞고 이 정도의 진행일 것 같습니다. 이미 백이 다 이곳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찝는 것은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뚫어낼 수는 있지만 흑도 이쪽을 단수 치면서 백 모양을 돌파해내기 때문에 백이 별로 득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아까랑은 이쪽 상황은 약간 달라졌고요. 교환을 하고 나서 좀 틀어맞고 추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 둘, 저변 쪽은 지키면서 추격을 해 나갈까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반발을 하는 자리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뭐 반발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 찝는 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끊는 것 정도인데 네. 여기 찝는 것은 앞서 뭐 별 수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나와 끊는 것도 흑이 항상 이쪽의 사활이 마음 먹이면 거의 살아있고 이건 사실 흑의 사활을 걱정하기보다는 중앙 103점과 이쪽에 파괴되는 100 모양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진행도 100이 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연장잭을 사용하면서 다음 수를 찾고 있습니다. 반발은 잘 보이지 않는데 받아주는 걸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분명 박진솔 선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네. 앞서 살펴봤을 때에는 흑이 10집 이상 좀 남을 수 있는 형세였고요. 더욱이 흑이 꽤 두터워 보여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결국은 이제 뒤로 막았습니다. 아, 반발이 없다고 보고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요. 네. 자, 박진솔 선수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면이 단순해질수록 더욱더 유리함을 가져가는 쪽은 한승주 선수입니다. 자, 확정과 면에서도 흑이 밀리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흑은 좀 알기 쉽게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지금은 뭐 크게 어려운 자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렇게 치받은 것도 나갈 수 없다라는 확신이죠. 같이 따라 나가서 여기 나와 끊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타고 나가고 뭐 이쪽 끊어간다면 이건 사실 백이 걱정해야 되지 흑이 걱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즉석에서 추격을 해도 백이 곤란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그렇기 때문에 둘, 여기 나와 끊는 단점은 이제는 거의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하기까지 지금 박진솔 선수 표정을 봐도 괴롭습니다. 반발을 해야 되는데 반발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복잡한 국면도 아닌 것 같고요. 자, 박진솔 선수는 계속해서 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 막나요? 막으면 그 찝는 수가 좀 뒷맛이 나쁘다고 봤네요. 이후 맛을 남기는 것이 싫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 편이 좀 난전하다고 봤고요. 지금 손이 느는 쪽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흑돌이 못 살아 있어야 뭔가라도 생깁니다. 지금 저렇게 늘면서 끊는 것도 보고 저런 자리는 유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자, 박진솔 선수도 추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따라갈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세 점은 크지 않다는 판단일까요?
크긴 큰데요. 지금 3점 끊어 잡는 정도로는 흑도 중앙에서 집을 내려가면 꽤나 살집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점은 이쪽으로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끊는 자세도 원래 이제 최대한으로 집을 내려면 이렇게 해서 끊어야 또 뒷맛도 좋고 딱 좋은 자세인데 하나, 이건 이거대로 셋, 여기가 걸리죠. 끊으면 여섯, 여섯, 늘면 여기 끊어지고 아, 자충이에요. 네, 이쪽 잡으면 이쪽 끊어지고 역시 뭔가가 날라왔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가 추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승주 선수는 이 바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이지명, 박진솔 선수. 자, 오늘 초반 시작은 좋았는데요. 네, 해보다. 중반 이후에 좀 너무 강하게 두다가 유리한 바둑을 강하게 두다가 실수가 나왔고 그 상태에서 또 이제 참기가 좀 어려웠죠. 그냥 그때라도 냉정하게 두었다면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 팩감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버티다가 그 팩감이 통하지 않으면서 중반 이후에는 한승주 선수의 동무대입니다. 아, 평소 좀 불같은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한승주 선수인데요. 네. 오늘 중반전 모습은 차가운 좀 냉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처음에 이제 좌변 쪽에서 집으로 손해보면서 공격할 때는 약간 불도 보여주다가 다시 물도 보여줬다.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냉정하게 두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역시 뭐 부자 몸조심입니다. 중앙에서는 그냥 다 당해주고요. 확실히 지금은 형세 판단에 여유가 쓴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승주 선수가 좀 더 신예 기사이던 시절 그리고 연구생 시절에는 끝내기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근데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끝내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 기사라면 아무리 약해도 한 5점이라면 한승주 선수는 뭐 2점 이랬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당연히 뭐 그 상태로 정체할 리도 없고요. 마지막, 당시 한승주 선수는 또 압도적인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에 셋, 이제 잘 버티다가 다섯, 나중에 끝내기는 형세 판단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오면서 좀 더 성적도 올라오고 랭킹도 올라왔습니다. 참 독특한 느낌을 줬던 선수예요. 연구생 시절이나 신예 기사 시절에는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바둑은 약간 도장 생활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독학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전투력이 뛰어난데 끝내기나 계산은 아예 좀 점수가 이상하고 네, 그런 어떤 좀 일반적인 그 영생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선수였습니다. 네. 셋, 보통 이 엘리트 교육을 거치면 이 부분, 저 부분 다 고루고루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한승주 선수는 워낙 또 전투력이 강하니까 종반까지 갈 일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 또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한승주 선수입니다. 이곳에 뒷맛이 혹시 남아 있을까요? 여기 막으면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끊어서 이쪽 끊는 것을 보고 백이 받아주면 그때 여기를 올라서서 이으면 그때 여기를 연결하고 이쪽을 이으면 이렇게 2점을 잡아서 선수로 이 3점을 살리려는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끊어갑니까? 네, 끊어갔습니다. 백이 위로 받으면 아래쪽의 3점이 이쪽 끊는 수를 통해서 흑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백은 역시 위쪽을 잇는 것이 정수일까요? 아니요, 지금 3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쪽 부분으로 받긴 받아야 되는데 뭐 이미 좀 괴롭긴 괴로운 상황이죠. 냉정한 정수로 본다면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이쪽 있고 마지막, 하나, 또 이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정수일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이요? 아, 가장 넓게요. 근데 그 수는 여기 둘 때 이쪽 못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원래는 백돌이 여기에 있어야 수상전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수에 대해서 백이 두 점을 살리면 있고 이쪽으로 단수 쳐서 빠져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고요. 두 점을 흑에게 내주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집으로 한 세 집 정도는 득이긴 합니다만 흑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 전체 흑도를 안정을 시켰기 때문에 국면은 점점 단순화되고 있고 바둑은 여전히 한승주 선수의 승세입니다. 한승준 선수 마지막 하나, 백에게 쉽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지금은 좀 차이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좀 허패감을 쓴 꼴이 됐는데요. 사실 그 상황에서 냉정하게 뒤로 물러서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있죠. 패를 걸어가는데 걸어갔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마지막 냉정했다면 뒤로 물러서는 게 정수였고요. 셋, 실전에 약간 아슬아슬한 패감을 사용했다가 그게 통하지 않으면서 판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네. 여덟, 백으로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또 공간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고요. 한승주 선수의 승리는 확실시 되고 있고요. 아까보다 차이가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 한 반면 14집 정도 네. 흑이 유리할 것 같고요. 한승주 선수의 이 승리는 정말 큽니다. 지금 전적을 보시면 그 양 팀의 오더를 보시면 김창호 선수와 한태희 선수가 패하면서 이제 한 명만 패하면 홈앤 쇼핑 팀이 지는 상황입니다. 여섯, 그런데 사실 홈앤 쇼핑 팀은 뒤쪽에 집중 화력을 배치했거든요. 팀의 1, 2, 3지명을 3, 4, 5번에 넣으면서 이제 후반에 승부를 걸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한승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1, 2지명에게 토스를 한다면 이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판들은 정관장 황진단은 4, 5지명, 홈앤 쇼핑은 1, 2지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1, 2국은 1, 2, 3국까지네요. 정관장 황진단이 랭킹면에서도 좀 앞서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 4, 5국은 좀 입장이 달라집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만큼 3국 속기 대결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는데요. 한승주 선수가 오늘 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괴롭네요. 이런데 나와 끊으면 이쪽으로 잡으면 끊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 젖혔을 때 뒤로 받아야 합니다. 네, 이만큼 당하는 거고요. 끊을 때 이쪽을 이으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게 선수입니다. 단수 치고 단수 치는 수가 남게 됩니다. 네. 한승주 선수가 오늘 하나, 둘,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후반이 완벽하네요. 여섯, 지금 끊임없이 괴로움을 안겨주고 있고요. 박진솔 선수가 사실 일반적으로는 좀 포기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는 던지는 타이밍이 좀 빨라요. 근데 오늘 바둑은 이미 승부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착수를 이어가는 것은 평소에 박진솔 선수와는 약간 다르고요.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는 자신과 팀의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차마 도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갑자기 여섯, 이전에 최정 선수의 인터뷰가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연패에 빠져 있을 때는 본인도 괴롭지만 이 팀을 생각하면 더 괴롭고 부담감도 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팀전이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을 때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가 좀 더 어렵긴 합니다.
마지막 지금 뭐 어떤 끝내기를 해도 흙이 이상하지 않은데요. 뭐 중앙을 이런 데 날짜가 갔나요? 네. 날짜를 가거나 여기를 끊거나 어디를 두더라도 흙은 이상할 것이 없고요. 한승주 선수 완벽한 마무리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조한승 선수에게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라운드의 내용이 좀 걱정됐던 것도 사실인데 한승주 선수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중반 이후에 상대를 제압하고 있고요. 박진소 선수 빨리 컨디션을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박진소 선수의 표정을 봐도 조금 허탈함 그리고 어떤 패배의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네, 좀 체념을 해 나가는 시간일까요? 네. 또 한 번 그 승부사에 패했을 때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진솔 선수가 마지막 하나, 원래는 진바둑을 100% 진바둑 이렇게 질질 끄는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오늘의 패배가 아프고 그 내용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좀 자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수익기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차마 도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백은 하변 이어두는 자리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 아, 하나, 받아주려는 둘, 생각인가요? 셋, 넷, 다섯, 받아주는 수가 역끝내기로도 꽤 큽니다. 역끝내기 3집이 넘는 자리이고요. 그렇다면 후수 6집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낮에는 최정 선수가 또 결승 대국을 치르기도 했지만요. 오늘 중요한 또 바둑계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저도 이제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다섯, 여섯, 네, 좀, 2019 서울 수담이라는 행사인데요. 이 프로기사들이 이 1,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다면기를 펼치잖아요. 네, 약 130여 명의 프로기사들이 이제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다면기를 펼쳤고요. 어떤 기사들은 뭐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 정도를 상대를 했습니다. 아,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저도 영광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과 네. 그리고 한국 바둑 여성연맹 분들과 이제 다면기를 뒀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일단 뭐 그런 현장에 가면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둑을 아껴주시는 분들, 바둑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뵙게 되고 항상 이제 실내 답답한 곳에 있다가 특히나 오늘은 확 트인 그 네. 올림픽 공원에서 그것을 그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정말 또 많은 이 프로기사들이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이 1,000명과의 다면기 행사는 뭐 바둑계 연중 행사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으로 더욱 뜻깊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장소를 처음 갔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바둑 행사가 이제 넓게 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뭐 다른 곳에도 다섯, 그 가족끼리 3, 4, 5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치열한 승부 세계에 사는 기사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뭐 그런 데 갔다 오면 어떤 다시 힐링을 하는데 특히나 뭐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하면 자기 자신을 다시 리셋시키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면기 현장에 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오늘 선수들이 대국 펼치는 모습은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애기가 분들과 즐겁게 수담을 하고 또 뭐 담소도 나누고 하다가 힐링이 돼서 왔는데 역시나 뭐 프로 세계에서 치열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이렇게 패배 아파하는 모습 박진수 선수가 보이는 이런 장면이라던가 그런 걸 보니까 다시 저쪽 세계에 있다 이쪽 세계로 다시 온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100에 좀 불운이라면 이 형세를 좁힐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고요. 네,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두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단수를 칠까요, 안 칠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두면 무조건 여기에 100을 한 점 잡습니다. 그래서 정수로 한다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찌를 때, 여기를 찌를 때 이런 데 있고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자리는 100의 차지가 되었고요. 네. 자, 한승준 선수는 뭐 이 정도 차이로는 형세는 좁혀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앞서 살펴봤을 때에도 꽤 차이가 좀 벌어져 있었고요. 네. 그 후로 수수는 많이 이어졌습니다만 크게 변화가 생긴 곳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미세한 형세는 아닙니다. 한승준 선수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관장 황진단 선수들도 좀 긴장된 마음으로 이 후반전에 투입이 되겠어요. 항상 이 4국과 5국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아무리 냉정하게 네. 좀 반전무인의 자세로 대국장에 입장하려고 해도 이 팀의 승패가 계속 마음속에 남게 되잖아요. 팀이 3대 0이 되었거나 혹은 0대 3이 되었을 때의 마음가짐과 2대 1이나 1대 2일 때 마음가짐은 분명 다른데 지금 4, 5국을 준비하는 선수들도 이미 이바둑은 박진솔 선수가 지고 한승준 선수가 이겼다라고 분명히 계산에 넣고 있을 테니까요. 좀 더 이제 비장하게 4국과 5국에 임할 것 같고요. 그 치열한 승부를 잠시 후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안으로 파고 다섯, 들어가는 수를 여섯. 보나요? 네, 저 흑돌이 잡히지 않습니다. 둘러치려고 해봐도 계속 나가면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백이 단수를 칠 때 그것까지도 이을 수가 있나요? 이 한 점은 버릴 것 같아요. 뭐 굳이 살릴 이유도 없고 사실 네. 여기는 하나, 둘, 셋, 백이 여기 한 집만 내도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 집짜리를 굳이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 마무리가 된다면 끝내기도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돌을 걷었습니다. 역시 그 패를 바로 이야기를 하죠. 좀 허탈한 웃음인데요. 네. 박진솔 선수가 이 부분 패를 걸어갈 때는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패를 분명히 양보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승준 선수가 거기서 정확한 패감으로 버티면서 상대의 수익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승준 선수가 중반 이후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승리를 가져갑니다. 박진솔 선수 부진의 늪에서 좀 어서 빠져나와야 할 텐데요. 네. 좀 걱정입니다. 한승준 선수 오늘 팀에 정말 보탬이 되는 1승 거둬줬고요. 정관장 황진단이 당구대국을 모두 쓸어 담았지만 홈앤쇼핑이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2대1. 오늘 정관장 황진단과 홈앤쇼핑의 경기는 후반전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